영업하세요? 어, 막 단속 세게 나온다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형님 이제 들어오시면은 저희 이제 분위기 잘 보죠. 아니 어차피 저희가 받으면 여튼 너무 바꾸고 가방 끄고 생각을 내리고 해야 돼. 그래서 뭐 상관없고 그냥 방문을 해야 그냥 말아요. 지금 기자가 손님인 척 가장하고 이른바 룸이 있는 유흥업소에 영업하냐 가도 되냐라고 하니까 그 남성 직원이 형님 혼자 오셨냐고 형님 오시면 우리 뭐 문 닫고 간판 끄고 하면 된다 단속 상관 안 한다 라는 게 일부 유흥업소들 특히 룸살롱 등에서 여전히 이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영주 의원님. 기본적으로 현재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처벌 기준이 낮아요. 저 사람들이 경고를 하고 혹은 벌금을 때리더라도 2천만 원 정도는 저 용업소 같은 경우는 우습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냥 간판 끄고 하면 된다. 예. 셔터 내리면 된다. 또 용업소의 기준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요? 실제로 마담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렇군요. 사실 2년, 3년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는 용업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건물에 말하자면 무슨 영업 정지가 무서워할 바가 아니에요. 딴 건물 가서 하면 된다. 네.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유흥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업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피스텔을 가정해 놓고 일반 음식점 등록시켜 놓고 저렇게 차를 데리고 가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은 뭐냐 하면 한편으로 보면 세금 안 내려고 탈세의 문제거든요. 예. 세원 포장만 안 되면 된다는 부분이고 그만큼 폭리를 취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말하면 국세청하고 일선 단체하고 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하고 같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서울시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유흥업소가 한 4,700여 곳 된답니다. 4,700여 곳의 예. 유흥업소. 그곳에 이제 서울시에서는 좀 이런 지침을 내렸어요. 자, 좀 손님들 받으면 2m 이상 좀 떨어뜨리고 마스크 쓰고 그리고 뭐 이제 발열 체크하고 이런 식의 지침을 내렸는데 그거를 위반했는지 안 위반했는지를 알려면 4,700여 곳의 유흥업소에 공무원들이 다 가서 확인해야 돼요. 예. 그걸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그리고 한 번 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계속 지켜봐야 돼요. 2m 이상 떨어져서 술을 먹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자발적인 협조를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감염법 예방법 49조에 의하면은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 정지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를 강제적으로 영업 정지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협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상 서울시 내 유흥업소는 일단은 영업을 할 수가 없게 된 사실상 그런 조치가 내려졌는데도 여전히 단속을 비웃는 유흥업소들이 많다라는 부분 저희가 직접 취재해서 보도해드리고 있고 특히나 이 헌팅 포차 앞서서 아예 유흥주점으로 분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속의 사각지대지만 감염 위험성은 높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 교수님. 지금 서울 위주로 해서 단속이 주로 집중적으로 맞아요.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자체 뉴스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메인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 내용들을 보면 각 지자체별로도 실제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처음 방문을 했을 때는 불이 꺼져 있다가 다시 한 30분 정도 후에 다시 가게 되면 다시 불이 켜져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단 서울만 단속을 하면 그럼 나머지 수도권 그리고 기타 다른 지자체들은 상황은 어떠냐 이런 것들은 한번 우리 보건당국이나 행정당국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일산 나이트클럽으로 가면 된다라는 한 서울시 유흥을 즐기는 사람들의 인터뷰도 오늘 조간신문에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려했던 게 나왔어요. 칵테일바에서 감염자가 5명이나 나왔습니다. 칵테일바. 서초구 설해마을의 한 칵테일바. 업주 부부와 종업원 1명, 손님 1명, 손님 접촉자 1명까지 줄줄이 5명이 확진됐습니다. 이게 이래서 걱정되는 겁니다. 보세요. 업주 A씨가 7일 확진됐고요. 승무원인 부인 B씨에게서 감염된 걸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업주 부부가 감염되니까 가게 종업원까지 당연히 감염되겠죠. C씨가 확진됐습니다. 그런데 이 종업원은 동작구 PC방을 5차례나 방문을 했고 이용자 193명을 포함한 200명과 접촉을 했습니다. 이 종업원과 접촉한 손님 D씨도 확진됐어요. 마스크 착용 안 하고 칵테일바에 갔죠. 당연하죠. 칵테일 마시려면 마스크 쓰고 마십니까? 벗고 마셔야죠. 그리고 칵테일바라는 특징상
모든 칵테일바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떤 여성 종업원이 만들어주는 칵테일바 그리고 그 칵테일바 테이블도 굉장히 좁아요. 얼굴에 가까이 대고서 대화를 많이 나눈다는 거죠. 칵테일을 만들어주는 여성 종업원과 또 손님, 남성 손님이 칵테일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그 가운데서 비말이 오고 갔을 가능성도 상당히 큰 상황이죠. 그런데 이 확진된 손님 같은 경우는 노량진의 한 대형 공무원 학원을 다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추가 감염의 가능성까지, 그 공무원 학원의 다른 원생들까지 감염의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 칵테일바에서 감염이 5명이나 나왔다. 네. 실제적으로 뭐 칵테일바 자체가 굉장히 큰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좀 오밀조밀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1명, 2명씩 가는 곳이고요. 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칵테일바라는 장소일 수도 게. 있어요. 다만 이제 뭐 저런 바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마주보고 앉는 것은 적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비말의 전도 가능성은 적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작은 바들은 주인하고의 그 접근성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맞아요. 한 주인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오랫동안 단골 손님들이 많기 대화도 때문에 좀 하고. 예,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주인이 만약 감염됐을 때 그 테이블에 같이 쭉 앉았던 5명 손님들은 굉장히 말하자면 1대 다의 어떤 원칙에 따라서 감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또 보통 바들이 뭐 지하에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훨씬 더 말하자면 공기 자체가 순환이 안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에어로졸 감염이라든지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실제로 매우 그 위험성이 높은 그런 곳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 네. 룸살롱 얘기, 헌팅 포차 얘기, 어찌하다 보니까 이게 흘러 어떤 유흥주점의 종류별로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곳에서 이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고 칵테일바 같은 곳은 저희들도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실제 확진 사례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한편으론 아니 그러면 업소들 다 문 닫으란 말이냐 라는 마음에서는 안타깝긴 하지만 방역적인 측면에서만 교수님 말씀해 주세요. 칵테일바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손님으로부터 종업원이 감염됐거나 아니면 원래 감염자가 종업원이었을 경우에 그 종업원, 그러니까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칵테일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감염자인 경우에는 이 이른바 수포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 한 분이 계속 반복되는 여러 손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뭐 칵테일을 만들어서 건네주고 하는 예. 과정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감염될 가능성이 많고 지금 말씀해 주신 사례도 이른바 감염이 꽤 나온 상태거든요. 물론 그렇죠. 감염자가 감염을 전파를 안 시킬 수도 있는데 지금 사례처럼 이 칵테일바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과 손님과 업주와 다 감염된 사례를 봐서는 처음에 이 전파를 시킨 분이 이제 전파력이 상당했던 걸로 보고 이런 환경들은 어디서나 발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칵테일바 같은 경우에 요즘처럼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하면 냉난방을 계속 가동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주로 영업을 안 하니까 이제 밤에 같은 데 온도가 내려가면 난방을 돌리게 되면 공기 순환이 원래 갇혀져 있던 데에서 요게 비말 같은 것들이 에어로졸화 되면서 이렇게 좀 멀리 퍼질 수 있는 환경도 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도 뭐 칵테일바에서 이 칵테일을 드시려면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감염의 우려가 충분히 지금 높습니다. 자가격리가 아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분들도 칵테일바 방문은 좀 자제하는 것이 방역적 측면에서는 맞다. 네, 방역적 측면에서는 맞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모든 우리나라 내수에 관련돼 있는 업종들이 다 문을 닫아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니까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요거를 코로나19로 안정화시켜서 일상으로 복귀를 빨리 추진해야 된다. 그러려면 그러니까 선제 조건은 지금보다 감염자를 훨씬 줄여야 되고 이런 노력들이 당분간은 국민들이 일단은 필요하다. 코로나19부터 잡고서 얘기하자라는 말씀이시고 조금 전 9시 37분에 서울시에서 안전 안내 문자로 서초구 설해마을에 저 칵테일바를 방문했던 분들은 신고를 해달라. 자가격리를 좀 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도 지금 막 도착을 했군요.